146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본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몇 가지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경기도 파주의 한 양돈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돼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천군에서도 전염 의심 사례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전국 6,300여 양돈 농가들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만 돼지고기 평균 경매가가 전날 대비 32.9% 폭등하면서 서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한 우리 국민들의 피해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정부 당국은 만전을 기해주기를 당부합니다. 또 어제는 국가보훈처가 지난 2015년 8월 북한이 DMZ를 침범하여 매설한 목함 지뢰로 인해 양 다리를 잃은 하재헌 중사에게 전상이 아닌 공산 판정을 내린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신속하게 재검토를 지시한 것은 평가할 만하지만 보훈처의 심사 과정에서 전 정권의 영웅을 우리가 인정해 줄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까지 나왔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일은 대한민국 국군의 사기에 커다랗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군대는 사기를 먹고 사는 조직입니다.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친 용사들에게 정권 차원의 이념적인 잣대를 들이대면 장병들은 누구를 믿고 전선을 지키겠습니까? 한반도 평화는 가야 할 길이고 북한과의 관계는 좋게 유지하는 것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안보는 평화의 바탕입니다. 국방을 책임지는 국군 장병을 홀대하고는 안보도 평화도 다 물거품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보훈처는 국군 장병과 국민에게 사죄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확고한 입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부마 민주항쟁이 일어난 10월 16일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는 개정령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저도 부마항쟁 당시 피해조사와 대책 마련을 위해 부산을 방문했다가 보안대 연행돼서 만 48시간 동안 무자비한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부마항쟁 당시 피해조사와 대책 마련을 위해서 부산을 방문했다가 계엄령 하에서 보안대에 연행되어서 만 48시간 동안 무자비한 고문을 당한 당사자로서 감회가 새롭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부마항쟁 피해자와 희생자, 유족을 비롯한 모든 부산 경남 시민 여러분과 함께 부마 민주항쟁의 국가기념일 제정을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부마항쟁이 40년이 지났는데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길은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조국 사태입니다.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가 구속되었고 조국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딸의 진학을 위해 사문서를 위조한 피의자로 기소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조국 펀드로 일컬어지는 사모펀드 관련 의혹은 끝을 모를 정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에 대한 신뢰 문제로 끝나지 않고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불신이 끝없이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분노 또한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국 장관 임명은 잘못한 일이라는 응답이 57.1%에 달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권이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주길 그 누구보다 바랬던 대학가와 청년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의 임명을 규탄하고 교체를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에 2,000명이 넘는 전현직 대학 교수가 서명했다고 합니다. 내일은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촛불 집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심과 싸워서 이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부산 마산의 민심을 누르고 무시하고 누르려고 하다가 결국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그것이 부마 항쟁이 남긴 역사의 교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의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조국 장관에 대한 임명을 철회하고 국민들에게 공식적으로 깊이 사과해야 합니다. 바른미래당은 청년을 비롯한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이번 주 토요일에도 광화문에서 촛불 집회를 개최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토요 촛불 집회는 바른미래당만의 집회가 아닙니다. 조국 장관에 침묵하는 정부와 민주당도 싫고 조국 장관에 침묵하는 정부와 민주당도 싫고 한국당의 보수 태극기 집회도 싫은 대학생과 시민단체 애국시민 여러분께서는 광화문 토요 촛불 집회에 참석하셔서 자유롭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국 사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거대 양당에 대한 불신과 혐오가 국민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도 자유한국당도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이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이 국가 비전도 없이 정권 싸움에만 열중하는 극한 투쟁을 지겨워하는 국민들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간지대가 크게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3의 길, 새로운 정치를 준비해야 합니다. 바른미래당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갈 데 없는 이 민심을 지금 우리가 대변해야 총선에서 승리하고 대한민국의 정치 구조를 다당제 연합정치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단합해야 합니다. 조국 사태를 기화로 보수연합을 꾀하는 것은 한국 정치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당 체제의 극한 대결을 거부합니다. 다당제 연합정치로 가야 하고 제3의 정당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이토록 중요한 시기에 당을 분열시키고 기강을 물러나게 하는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당은 정의로운 사회와 공정한 정치를 지향하는 중도개혁의 통합정당입니다. 앞으로 제3지대의 새로운 정치 세력을 확립하는 데 중심정당으로 앞장설 것입니다. 당원 여러분, 동지 여러분들께서도 흔들리지 마시고 바른미래당이 대안세력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는 데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책위의장 최유배입니다. 지난 5월 바른미래당 정책위는 국제기구가 북한의 식량 부족을 우려하고 정부가 대북 식량 지원을 언급하자 외교부, 통일부, 농림축산식품부 3개 부처를 불러 현안 보고를 받았습니다. 당시 3개 부처는 협업을 통해 대북 식량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으나 부처 간 이해와 소통이 부족하고 북한 내부 상황에 대한 조사 또한 매우 미흡했습니다. 이에 바른미래당은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여야가 모두 협조해야 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나 구체적인 계획, 국민 여론, 북한의 태도 등을 감안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부는 지난 6월 UN 세계 식량 계획 WFP를 통해 쌀 5만 톤을 북한에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였고 7월 정부는 WFP 업무 협약을 맺고 7월부터 9월까지 바닷길을 통해 쌀을 북한에 전달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계획 발표 후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을 문제 삼으며 쌀 수령을 거부하였으며 그제 16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통일부는
대북 식량 지원을 잠정 중단했음을 공식화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대북 지원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와 북한 당국의 요청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선조사 후 지원을 밝혔음에도 정부는 섣부른 사업을 진행하며 148억 원의 예산을 쓰고 사업 목적이 달성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극단적으로 북한이 식량 지원을 받지 않기로 한다면 WFP에 지급한 140억 원의 관리 비용을 환수할 수 있을지도 정부는 모른다고 합니다. 바른미래당은 북한의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면밀한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또한 예산심사에서 준비되지 않은 섣부른 남북협력기금 집행에 신중을 기하도록 해 예산이 허투루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막겠습니다. 지난 6월 초에 제가 최고위 발언에서 북한 압록강 인근 자강도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병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를 하고 정부가 검역 강화 등 예방 노력에 힘써줄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우려가 현실화되었습니다. 어제 파주에서 치사율 100%에 달하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국내 최초로 발생했습니다. 발병 원인을 분석 중이나 파주의 발생 농가가 북한과는 불과 1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는 점에서 북한을 통한 유입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접경 지역의 야생 멧돼지 개체수를 조절해야 하며 중국 등의 발병 지역의 돼지고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특히 여행객을 통한 소량이라도 유입되지 않도록 국경 검역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병호 최고위원입니다. 역대급 거짓말쟁이 조국 장관은 즉각 퇴진하기 바랍니다. 추석 이후 언론사 여론조사에서도 조국 장관 임명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이 거듭 확인되고 있습니다. 조국 임명 잘못됐다는 응답이 잘했다는 응답보다 훨씬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검찰 수사도 원칙에 따른 적절한 수사라는 응답이 부적절한 정치 개입이라는 응답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조국은 왜 안 된다는 것입니까? 살아온 삶 자체가 반칙왕, 특권왕, 꼼수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언행불일치, 표리부동, 내로남불도 역대급입니다. 자식들이 닮을까봐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오죽하면 대학생들이 촛불을 들고 2천여 명이 넘는 교수들이 조국 퇴진을 요구하겠습니까? 조국 장관의 거짓말도 줄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딸 고려대 입시 때 당국대 제1저자 의학 논문 안 냈다고 하더니 서류 제출 목록이 발견됐습니다. 정식으로 받았다던 동양대 표창장은 부인이 사무소 위조 혐의로 기소되고 그 정황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출입 확인 없이 인턴했다던 키스트는 보안 등급 가등급이라 출입증 없이는 못 들어갑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했다던 딸의 출생신고도 본인이 직접 했다는 것이 호적부상 드러났습니다. 사모펀드 관련 해명도 거짓말투성입니다. 본인과 가족은 펀드 투자와 운용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는데 부인이 펀드 설립에 종잣돈을 대고 투자 운용까지 깊숙이 개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아침 보도에는 조국 장관 본인이 공직자윤리법 위반 피의자로 입건됐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자본시장법 위반이고 조국 장관은 공직자윤리법 위반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가 국책사업 관련 회사에 투자해 대박의 사익을 추구한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런 역대급 거짓말쟁이 위선자가 법무장관이 됐습니다. 그리고도 개혁 대상이 개혁을 한다고 검찰을 협박하고 수사 방해를 획책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양심불량 조국 장관은 개혁을 코미디로 만들지 말고 즉각 퇴진하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 분노 유발 그만하시고 조국 장관을 즉각 파면하시기 바랍니다. 당내 문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른미래당 상황은 물 들어왔는데 노로 물을 젓지는 않고 노로 서로를 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당의 계파 분류가 당권파 대 퇴진파에서 통합파 대 반통합파, 개혁파 대 반개혁파로 바뀌어야 합니다. 최근 손학규 대표의 퇴진을 둘러싸고 소위 당권파와 퇴진파의 힘겨루기가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권파와 퇴진파 모두 당권을 내놔라, 못 내놓는다 라는 싸움에만 몰두하고 있지 바른미래당이 승리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당권 싸움은 희망적이지도 생산적이지도 않고 지리멸렬한 이전 투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바른미래당이 살 길은 통합과 개혁에 나서는 길이고 기득권 내려놓기와 새로운 비전 제시를 통한 정치권 새판짜기에 앞장서는 길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권파와 퇴진파의 싸움은 통합과 개혁에 부합하지 않는 계파 이해관계 충돌에 불과하고 새판짜기와는 거리가 먼 구태정치의 재현이라고 봅니다. 여당이 민주당의 추락, 제1야당인 한국당의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제3당인 바른미래당의 기회가 왔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정치를 올바르게 재편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희망 없는 당권 싸움에 매몰되어 통합과 개혁을 도외시한다면 바른미래당은 역사의 죄를 짓는 것이 될 것입니다. 당권파와 퇴진파로 나뉘어 당권 싸움 한 지가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당원들과 지지자들은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싸움인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당권파든 퇴진파든 통합과 개혁의 관점에서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물 들어왔는데 너로 물을 젓지 않고 너로 서로를 때리고만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총장입니다. 조국 장관 퇴진 투쟁에 혼선을 초래할까 적잖이 부담이 됩니다마는 당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문병호 최고위원과 마찬가지로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내 일부 존경하는 의원들께서 공식, 비공식적으로 손학규 대표의 퇴진을 줄기차고도 지속적으로 요구하시는 상황과 관련하여 부족하고 불민하게 짝이 없지만 사무총장으로서 입장을 피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월 3일 창원 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 이후에 단 한 달이라도 아니 단 일주일이라도 손학규 대표가 일을 마음껏 하셨거나 당의 화합 분위기로 한번 해보자는 의기투합이 있었는지 퇴진을 요구하시는 의원님들께 공개적으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치적 관점이 상이해서 쟁론하고 또 격한 경쟁을 벌이는 것은 민주정당에서 얼마든지 가능하고 장려해야 할 상황이지만 일부 의원님들은 오직 기승전 손학규 대표 퇴진에 정치적 목숨을 걸은 것 같습니다. 4월 3일 보선 이후 모 의원의 손학규 대표 퇴진 주장을 필두로 최고위원회 보이콧, 4월 하순 및 5월 초의 정계특위 및 사기특위 과정에서 지도부 무력화 시도, 원내 지도부 선거 공약이 손학규 대표 퇴진이었던 전대미문의 선거 상황, 원내 지도부 구성 이후 지속적인 손학규 대표 퇴진 요구, 혁신위 출범 과정에서의 산통, 또 열흘 만에 파행, 또 무력화 시도, 또 이어지는 최고위 보이콧 등등 당내 회의록을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 수첩에 그 일지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 며칠이라도 화합 분위기로 손학규 대표가 일을 제대로 했는데도 지지율이 현재와 같았다면 저부터라도 퇴진을 주장했을 것입니다. 그동안 저는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퇴진파 의원님들께 다음과 같이 요구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한국당과의 통합은 절대 불가하고 추진하지 않겠다고 정론관이든 국회 본청 앞 계단이든 그 어디서든 공개적으로 대국민 선언을 하시면 당내 모든 상황에 대해 전향적으로 대화하고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이 같은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마 손학규 대표도 같은 생각으로 합니다. 한편 일부 보도에 의하면 오늘 오후에 윤리위가 개최되는 것을 압니다. 저도 재소진 사람이기에 매우 조심스럽고 그래서 아예 무관심으로 일관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 지도부 체제를 공식적으로 무력화하기 위해서 윤리위 개최에 앞서 일부 최고위원들이 전격적으로 사퇴할 것 같은 개인적 예감이 듭니다. 저의 개인적 예감이 적중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약 적중되어도 지금까지의 행태로 봐서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밝혀둡니다. 제가 며칠 있으면 1년 정도의 의정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만 4개월의 사무총장직을 수행하면서 우리 당 의원님들이 인격적으로 너무도 훌륭하시고 정치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함유하신 사실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동시에 당대표 퇴진을 요구하시는 의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우 존경스럽습니다. 한 분 한 분 존경하게 되었고 진심으로 봉사와 헌신하시는 자세에 부족한 저를 성찰하곤 합니다. 신입생인 저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주심에 감사드리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개인적인 덕목을 이제 집단의 성숙함으로 승화시켜 이제 당의 진정한 회복과 화합, 조국 장관 퇴진, 현 정권 심판, 그리고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묻지마식 당대표 퇴진 주장을 바로 접으시고 대동단결하여 한 방향으로 나아가실 것을 정중히 요청하고 또한 눈물로 호소해 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혁신 TF위원장. 당대표 선언이행 TF팀이 발족한 지 3주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대표님이 발표하셨던 3대 과제, 첫 번째 당통합과 개혁 실현, 그리고 두 번째 제3위기일 대통합개혁 정당 추진, 세 번째 총선 준비체제 구축, 이것을 위해서 7가지 실행 과제를 설정하고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지금 방금 총장님도 말씀하셨고 몇 분 지적하셨지만 여러 가지 당내 상황에 의해서 부분적 진전도 있었고 여전히 어려운 난제도 있습니다. 지금 조국 사태에 직면한 상황에서 바른미래당의 이 3대 과제의 의미는 그 시급함과 중대성이 분명해졌습니다. 첫째, 보수나 진보의 이념적 허상이 드러나고 현실은 부문적 기득권 담합 구조가 나라의 암덩어리로 성장하는 중이며 따라서 한국을 수술할 정치 세력이 긴급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과제를 둘러싼 당내 혼선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조국과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보수 대연합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일견타당해 보이지만 한국 사회는 그리 간단한 이분법적 처방전으로 고칠 수 있는 환자가 아닙니다. 보수 기득권과 진보 기득권이 한 몸처럼 얽혀있는 담합적 사회 구조에서 민생을 챙기고 나라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 일은 기득권 진보를 대신해서 낡은 보수가 집권하는 문제도 아니고 어떤 삼박한 성동 선정 구호로 정책을 대신하는 일도 아닙니다. 혁명에는 대중 동원이 필요하지만 수술에는 노련한 의사와 깨끗한 칼이 필요합니다. 바른미래당이 자한당과의 연대를 거부하고 독자적 처방전을 제시하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입니다. 조국 파면과 문재인 정권에 대한 강력한 비판과 극복은 필요하지만 그 극복의 방향에 대한 처방전은
기득권 보수 집단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합개혁 정당의 건설에서 무엇보다 낡은 이념 간판을 버리고 민생 정책을 중심으로 한 정책 정당으로의 전환이 첫 번째 과제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10대 정책 과제를 전당적으로 공모하고 연구원과 공동 작업을 통해서 9월 20일까지 마감을 목표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정된 정책 과제는 부문별 기득권 단합 구조를 수술하고 끊어진 서민의 사다리를 이어주는 정책이 중심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내 통합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역시 무조건적인 통합이 아니라 당에 합의된 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통합이 될 것입니다. 오로지 선거만을 위한 정치공학적 통합 역시 고려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른미래당의 창당 정신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국민의당 그리고 바른정당의 통합 과정에서 정체성 없는 통합이 얼마나 괴멸적 타격을 주었던가를 지난 지방선거에서 분명히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우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대통합의 가장 큰 걸림돌은 정치판을 바꿔야 한다는 시대 과제를 보지 않고 당면 총선의 단락 여부에만 초점을 둔 조급한 계산 속입니다. 우리 당의 지지율 정체에 대한 원인과 처방 역시 모든 것을 대표의 문제로 몰아가는 것 역시 올바르지 않습니다. 손한유의 대통합은 당의 가장 시급한 과제이며 이는 어느 일방의 사투로 해결될 것이 아닙니다. 우리 TF팀은 당권은 대통합 개혁 정당의 건설 과정에서 새롭게 형성될 것이며 이를 위해서 이미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당권 관련된 모든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고 정책과 관련된 논쟁을 통해서 당의 잠재적 힘을 끌어내는 일에 집중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바른미래당의 창당 정신은 개혁적 보수, 중도 개혁 세력이 힘을 합쳐서 지역과 이념의 벽을 뛰어넘어 국민을 위한 정당이 되는 것입니다. 원내 원외를 포함하여 당은 모두에게 우리의 창당 정신을 다시 살려서 조국 사태로 제기된 제3의 정치의 새로운 희망을 건설하는 게 동참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참고로 좀 전에 당대표 발언 중에서 여론조사를 인용을 했었는데요. 인용 공표 기준에 따라서 간단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국 반대 57.1% 여론조사건인데요. 이 조사는 MBC가 코리아 리서치 의뢰회에서 지난 14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9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것입니다. 대상으로 조사한 것입니다. 무당증 40% 육박 여론조사건에 대해서는 이 조사는 SBS 의뢰로 칸타코리아가 지난 9월부터 11일까지 조사했고요. 전국 성인 응답자 1,026명 대상을 조사한 것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공개 발언 없으십니까? 공개 발언이 없으시면은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합니다.